이 지문 진짜 많은 곳에서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봐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 논리 문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좀 수업을 했는데 좀 복습 좀 해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저는 시간 많이 줄었어요. 시간 많이 줄죠. 시간 줄어요, 진짜.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또 나름 또 뿌듯하고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 오늘 또 다른 유형을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강화 약화는 주제 찾기, 그 다음에 강화한다, 약화한다라는 그 의미 알아두는 거, 복합적인 문제. 일치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강화, 불일치하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비판한 내용들이 나오면 약화. 정말 동문서다. 생뚱맞은 얘기.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서로 무관하다. 강화라고 써져 있어도 틀리고 약화라고 써져 있어도 틀린다. 강화도 아니고 약화도 아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이 약간 뭐랑 관련되면 시사 문제랑 좀 관련돼. 약간 시사성, 뉴스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 그러면은 그러면 안 돼.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화 약화가 나오면 거기 있는 지문들은 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얼마나 시사에 관심이 있고 사회에 관심이 있는지가 좀 측정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무섭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춰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부터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분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한번. 드립니다. 1분밖에 안 되죠. 네, 1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1분 다 됐어요. 다 풀었죠? 못 읽었어요. 조금씩 빨라질 겁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읽으라고 그러냐면 뭐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야? 알레르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논지라고 그랬으니까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고 맞다고 주장하는 게 뭔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개인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발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친 위생 습관이 알레르기 진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끝났네요. 내용일치라든가 주제찾기라든가 그러나 하지만 나오면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앞에 있는 건 안 읽어도 돼. 중심 내용이 아예 아니야. 그러니까 앞부분들은 어떻게 읽어? 빨리 읽는 거지 그럼. 이걸 왜 하나하나 꼼꼼히 거기서. 앞은 다 날리는 거야. 어차피 뒤에서 그러나 같은 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알레르기 얘기 안 해? 근데 앞에 내용은 필요 없네? 그럼 뒤에 보는 거야. 그럼 뭐래? 병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닌 것 같은 거 이렇게 X표도 좋아요. 얘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고. 오랜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유익한 미생물의 도움으로 발달한 것이다. 유익한 미생물의 도움이다. 유익한 미생물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넘어가 그냥 곧바로. 다음에 쭉 보시면 공생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명역체계 일종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 중간에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기세요. 왜냐하면 논지는 앞에서 쫙 근거돼서 맨 마지막에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중간에 내가 좀 헷갈리는 그런 게 나왔다고 하면 그냥 빨리 넘기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래서 빨리 넘겨. 청소나 목욕 같은 위생 습관은 가정 내 미생물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럼 변화시키지 않는 거니까 뭐야? 이거는 필요가 없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위해서. 이 글을 쓴 목적입니다. 얘가 목적이 되는 거라고. 면역 체계가 제대로 학습하기 위하여는 유익한 미생물에 노출돼야 돼. 자연과 격리되면 알레르기가 일어난 것이다. 왜? 유익한 공생 미생물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다 된 거예요.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딱 뭐냐면은 여기가 얘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주장하고 있는 바겠죠. 중요한 단어들 갖고 가면 돼요. 요거 나오면 주장하는 내용. 자연과 격리된 도시 생활은 알레르기 일으켜.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도시가 아닌 뭐? 그렇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친근하게 자연과 좀 가까우면 알레르기 일으키지 않겠죠. 이거 되는 거겠죠. 1번. 여기 봐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랑 뭐는 관련이 없다? 위생 습관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관련이 있어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관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약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은 위생 관련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 근데 얘는 유생과 관련이 있어. 1번, 2번 둘 다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전원에서 오랜 생활은 한 아이일수록 알레르기 진화리 발병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원에서 오래 생활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자연에서 오래 있었던 거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답 몇 번? 3번. 끝났어요. 4번 가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알레르기, 성인이 됐을 때 알레르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게 뭐야? 무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 몇 번? 3번이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난이도 있었어요. 이번 문제 조금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봅시다. 얘는 좀 더 잘 보여요.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도전해봅니다. 이건 진짜 1분 드립니다. 1분 안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린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 다 풀어보셨죠? 아까 거보다는 조금 쉬울걸? 지문은 다 읽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문제까지 다 풀어야 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A국 나왔고요. 초중고 교사가 부족하다. 도시 이외 지역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A국 정부는 교사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도시 이외 지역에 교사 연봉을 10% 인상해준대요. 그리고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돼요. 하지만 나왔죠? 앞의 내용은 반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또 말했네. 단기간에 교사의 수를 늘리거나 교사의 연봉을 인상하기보다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뜻이죠.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환경과 사회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얘가 말하는 건 이거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딱 뭔지 아세요? 사회 기반 시설이란 단어가 뭐랑 연결되는지예요. 사회 기반 시설이 뭐게? 교통뿐만이 아니에요. 교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문화생활하는 거야. 내가 간 지역이 편의점이 없어. 막 10km 나가야지 편의점 하나 있어. 갈 거야? 안 간다고. 그게 사회 기반 시설이에요. 이거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볼게요. 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 환경과 차이가 없다. 여기 뭐였어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한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차이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약화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어. 두 번째, 도시 이외 지역에 근무하던 사회초년생들이 연봉을 낮춰서라도 도시로 이직한 주된 이유는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 사회 기반 시설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고 그냥 2번 하지 마시고 나머지까지 다 읽으세요. 네. 왜냐면 내가 잘못 읽고서는 맨 마지막에 대충 되는 것 같아서 이랬어요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 진짜 많아. 끝까지 가셔야 돼. 가장 알맞은 거, 가장 강화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다음에 가시면 교사 연봉을 올렸어. 그랬더니 교사 비율 늘었대. 얘는 올려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잖아.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뭐야? 반대가 되는 내용이니까 약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마지막,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 이후에 교사 수가 엄청 늘었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야? 약화. 그러므로 답 몇 번? 2번. 아까보다 좀 더 쉬워요. 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요런 형태가 요즘에 좀 많이 나와요. 요런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갈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푸실 겁니다. 얘는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출제 기조 전환. 우리 앞으로 이렇게 문제 낼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준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어렵습니다. 너무 길어요. 아니에요. 길지 않아요. 그리고 봐봐. 여기 기억을 평가하네요. 기억이 뭐라고 했는지만 보면 돼, 이거는. 전체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보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국어 시험을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얘는 아주 넉넉한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1분 30초. 그래,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2분 드릴 테니까 2분 동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분이라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 이거 봤더니 모두 고르세요 라고 그랬더니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습관이 나와가지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다도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2번이나 3번 고르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거 다 4번이에요.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다 되는 겁니다. 다 맞아요. 한번 가볼게요. 사표 워프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수능이든 아니면 뭐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하여간 국어 시험을 보는 모든 곳에서 이걸 모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끝에 부분 특
특정 현상과 관련된 단어가 많을수록 해당 언어권의 화자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경험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랑 관련된 현상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농사예요. 농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경험했기 때문에 어머, 이 나라는 농사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많네? 농사 짓던 나라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정 단어가 많다고 한다면 그거랑 관련된 경험도 많이 한 거고 생각도 많은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뭐뭐 할수록. 이거 지금 뭐야? 가정한 거야. 많을수록. 수록이 나오면 그래. 그러면 어떤 나라가 혹은 어떤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단어가 굉장히 적어 만약에. 그럼 그거랑 관련된 경험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단어가 많을수록 올라갈수록 여기도 많아 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게 수록이 나오면 가정하는 거잖아요. 이때에는 요게 숨겨져 있는 다른 주장도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가 많으면 얘도 많아. 그럼 거꾸로 단어의 수가 적으면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의식, 경험, 사고 다 뭐한다? 적다. 이거라고요. 그럼 다음 거 기억하고 디귿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4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눈하고 관련된 걸 1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4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야? 눈을 더 섬세하고 넓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섬세하고 넓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경험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눈하고 관련된 단어가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많으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강화. 맞네. 디귿부터 할게요. 색채 어휘가 적대요. 단어의 수가 적어. 어휘가 많은 자연언어 화자들에 비해, 보다 이런 거 나오면 가로쳐서 보시는 게 좋다. 왜? 비하고 보다가 빼버리면 훨씬 더 쉬워.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 요거 빼버리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훨씬 더 잘 보여. 얘도 마찬가지야. 어휘가 적어. 색채를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 뛰어난 건 위인데? 어휘가 떨어지는데 색채는 누가 올라가고 있어. 얘는 떨어지는데 이쪽은 올라가고 있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주장. 내려가면 내려가는 게 주장. 근데 여기는 안 맞죠? 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약화. 얘기할게요. 두 번째. 수를 세는 단어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수를 세는 단어가 하나, 둘, 많다. 3개뿐인. 얘가 더군다나 뿐이라는 단어까지 썼어. 3개 이상의 대상을 3개가 넘어가면 다 많다고 인식하는 것은 기억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는 뭐랑 뭐를 봐야 되는 것이야 지금? 어휘와 인식, 어휘와 경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만큼 간 거 얘기할게요. 얘 어휘 많아요, 적어요? 숫자랑 관련된 어휘가 많아요, 적어요? 3개밖에 없어. 어휘 수가 수랑 관련된 어휘가 너무 적어요. 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명, 2명, 많아 이거야. 100명도 많다고 3명도 많다야. 그랬더니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인식이 3개 이상이 되면 그러면 3개부터 포함해서 다 많다밖에 인식을 못해. 인식의 그 포괄을 보세요. 이게 하나구나, 2개구나, 3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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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도 많다. 1000명도 많다. 뭐 많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몇 명 왔어? 많이 왔어. 그게 3명인지 100명인지 구분이 안 가. 인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모두 많다고 인식하는 거 말을 바꿔놓은 거야 이거. 이 제일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얘가 뭐라고 되는 것이다? 인식 능력도 뭐한다? 떨어진다 보는 거야. 떨어지면 떨어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 얘는 주장 2번째 걸 하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강화. 이 정도 나오면 미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문제 낼 거야 라고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강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지? 말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2번째 문제 정도. 요 정도로 간다. 근데 강화 약화라는 걸 가장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우리가 요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심화적인 문제로서는 좀 좋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된다 한다고 한다면 2번째 문제 정도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봐놓긴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봐놓으세요. 사피어, 그 다음에 워프가설이라고 하는 내용에 뭐더라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지문 진짜 많은 곳에서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봐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까지야. 신기하죠? 강화약화도 문제풀이 좀 많이 해야 돼요. 다양한 것 좀 많이 해야 되고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지문은 시사성을 좀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내용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반대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런 주장들 같은 거 글을 읽어두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재가 거의 비슷합니다. 나중에 문제 많이 풀다 보면 고놈이에요. 많이 이렇게 가지 않고 또 이런 지문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도 안 읽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푸는 만큼 오르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고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논리 같은 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됐나요? 네. 그래 이제 좀 대답을 하는구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노란색 영어는 옐로우 끝이에요. 우리 누리끼리 하다 노리끼리 하다 샛노랗다 진노랗다 연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느낌으로 알아. 느낌으로 옐로우인데 누르스름은 뭐야? 그러면 와 우리 그걸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